1994년 서울 성북구의 월곡동, 이곳에서 황금장이란 이름의 여관을 운영하고 있던 40대 여성 전모 씨의 딸 이모양이 편지 한 통을 남기고 사라진 것은 8월 14일이었습니다. 이모양이 남긴 편지의 내용은 사랑하는 남자가 생겨 집을 떠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씨는 이 편지의 내용에 의구심을 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모양이 당시 겨우 만 14살, 아직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한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평소에 그런 낌새조차 없었던 딸이었지만 일단 이런 편지만 남겨두고 사라졌으니 전 씨는 경찰에 딸이 사라졌다고 신고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8월 21일, 이번에는 전 씨마저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녀가 전부 행방불명되고 말았던 것인데요. 밝혀진 사건의 전말은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불쾌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 묘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전모 씨와 이모양 모녀가 사라진 황금장 여관. 두 사람이 사라진 뒤에 황금장 여관을 지키던 것은 바로 전 씨와 동거 관계에 있던 남자 성낙주였는데요. 그는 자신과 동거하던 전 씨가 사라지고 전 씨의 딸 이양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히 여관에 남아 장사를 계속하며 자신이 완전히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바로 전 씨의 친구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전 씨를 찾는 친구의 질문에 성낙주는 아직 소식 못 들었냐며 태연하게 대답을 건넸는데요. 무슨 소식을 말하는 것이냐는 친구의 질문에 그는 이모양이 얼마 전 편지만 남기고 가출을 해버려서 전 씨가 절에 불공을 들이러 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전 씨의 친구는 이 대답에 강한 의심을 품었는데요.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누구보다도 친한 사이였던 자신에게 가장 먼저 말했을 것이고 절에 가더라도 같이 가자고 말을 했을 텐데 이런 반구도 없이 갑자기 사라질 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모녀가 연이어 사라졌다는 점 역시도 충분히 의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전 씨의 친구는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며 이상한 점을 몇 가지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이양이 가출했다며 남긴 편지였는데요. 이 편지는 이양의 자필이 아닌 타자기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본인이 집을 나간다며 남기는 편지를 굳이 자필이 아닌 타자기로 작성한 것은 혹시 이양이 아닌 타인이 필적을 숨기고 마치 이양이 편지를 작성한 것처럼 위장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문을 들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편지 안에서 공통된 오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없다 할 때의 업을 비읍 받침으로만 적기도 하고 옆이란 글자도 옆으로 잘못 적은 것이었는데요. 한 번만 적힌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적혀 있었기에 단순한 실수로 적은 것이 아닌 아예 맞춤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양은 학업 성적도 좋은 편이었고 이런 오타를 평소에 쓰지 않는다는 것도 밝혀집니다. 경찰은 전 씨의 동거남이었던 성낙주를 조사합니다. 그는 1951년 출생으로 이미 오래전에 결혼을 했던 적이 있고 슬하에 아들 셋을 두었지만 성 씨가 군대에 현역으로 입대한 동안 아내는 병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전역 후에 아이들을 보호기관에 맡기고 출가해서 승려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모종의 이유로 1984년 승적을 박탈당한 뒤 서울 도봉구의 미아동에 철학관을 차렸다고 합니다. 성낙주와 전 씨가 처음 만난 것도 이 철학관에서였습니다. 1993년 자신의 철학관에 고객으로 찾아온 전 씨가 자신의 명의로 된 여관을 하나 운영한다는 것을 안 성낙주는 그녀에게 좋은 이야기를 건네주거나 허리가 안 좋다는 전 씨에게 침과 뜸을 놔주기도 하는 등 그녀의 환심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친밀히 접근했는데요. 결국 전 씨의 마음을 얻어 동거 관계까지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성낙주의 최종 학력이 국민학교 졸업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아까 편지 안의 내용 중 맞춤법에 어긋났던 표현이 혹시 이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성낙주를 경찰서로 불러 모녀가 실종된 당일의 행적들을 진술서로 작성하게 하고 일부러 편지 속 오타가 들어가는 상황을 유도했는데요. 경찰의 예상대로 성낙주는 옆을 엽이라고 작성했으며 이로 인해 사라진 이양이 남긴 편지가 사실은 성낙주가 작성한 것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런 사실을 토대로 성낙주에게 전 씨가 사라졌던 날의 행적을 캐물었는데요. 그는 그날 전 씨가 절에 불공을 들이러 간다
간다고 했으며 집에 와보니 그녀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혼자 남은 성씨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성낙주의 소지품에서 영수증을 한 장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의 영수증이었는데요. 날짜는 전씨가 실종되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로써 성낙주의 거짓말이 모두 밝혀진 셈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잡아떼며 불리해지면 연부를 외는 등 기괴한 행동을 하던 성낙주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지자 범행 일체를 자백합니다. 이양과 전씨 모녀 두 사람의 목숨을 전부 자신이 해친 것이 맞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 전씨와 자주 다투던 성낙주의 모습에 질린 이양이 제발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한 것에 격분하여 새벽 5시에 이양을 질식시켰다고 합니다. 그 뒤 성낙주는 이양의 시신을 욕실로 옮긴 다음 여러 부위로 나눠 종이상자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자신의 이복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고사를 지냈는데 돼지머리가 남는 바람에 처리가 곤란하다며 서울로 올라와 달라고 말했습니다. 동생의 차를 얻어 탄 성낙주는 남양주로 이동하여 휴게소 인근의 야산에 시신이 담긴 상자를 유기하고 집에 돌아와 타자기로 편지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성낙주는 전씨가 평소에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했고 사람 구실도 못한다며 구박했던 것 때문에 전씨의 목숨 역시도 해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오전 8시쯤 이양과 마찬가지로 전씨를 질식시키고는 또 상자 여러 개의 시신을 나눠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번에는 의붓 형인 김씨에게 전화해서 그의 차를 얻어 타고 강원도로 이동했는데요. 역시 고사를 지낸 뒤 남은 돼지머리를 처리해야 한다며 뻔뻔한 핑계를 댔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낙주는 고속도로 공사장 부근에 상자를 유기했습니다. 이렇게 두 모녀의 실종에 대한 진술을 마치며 성낙주는 평소 두 모녀에게 구박을 받았던 것 때문에 우발적으로 사건을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왜냐면 성낙주가 전씨의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가 바로 수술용 메스였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경찰이 메스를 구입한 곳을 조사해보니 성낙주가 이것을 구입했던 날짜가 바로 이양의 사건이 벌어진 지 고작 이틀 뒤였다는 점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이양의 목숨을 빼앗은 뒤에 또 한 번 비슷한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수술용 메스까지 계획적으로 구매했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그가 범행을 벌였던 이유로 지목한 것은 바로 숨진 전씨의 재산이었는데요. 피해자 전씨가 황금장 여관을 소유한 것 외에도 서울 이곳저곳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영등포 쪽에 수억 원대의 땅을 보유했기 때문에 성낙주가 이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봤습니다. 경찰이 찾은 두 모녀의 시신은 참혹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사건의 죄질이 무척 좋지 않고 두 사람의 목숨을 잔인하게 뺏은 점 등으로 인해 검찰이 구형했던 것과 동일하게 성낙주에게 사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은 1995년이었고 한국은 1997년까지 사형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미 세상에 없어야 하지만 성낙주는 아직까지도 살아서 복역 중입니다. 그 이유 또한 기가 막힌데요. 1996년 지역신문에 보도된 어느 사연 때문이었습니다. 신문에는 1979년 6살의 나이로 해외에 입양된 주한미군 에런 베이츠 씨의 사연이 실렸는데요. 그가 주한미군에 자원 입대한 것이 바로 한국에 있는 자신의 친부를 찾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친부라고 주장하고 나선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사형수인 성낙주였던 것입니다. 성낙주는 신문에서 기사를 접한 뒤 에런 베이츠가 자신의 셋째 아들이며 자신이 친부가 맞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는데요. 이 사연이 여기저기에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서야 겨우 부자가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사형을 당하게 되면 안타깝다는 여론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결국 그는 사형 집행을 면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엔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에런 베이츠는 2000년도에 성낙주와 만나게 됩니다. 교도소에서 간단하게 면회를 가질 수 있던 것인데요. 이 사연을 본 모 방송국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도 수행하게 되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유전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낙주가 사형을 면하기 위해서 대놓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현재도 성낙주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사실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령 사형수 중 한 명이라고 전해지는데요. 최근에 방영된 모 프로그램에서 성낙주가 작성했다는 편지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뻔뻔하게도 편지 말미에 영치금을 보내달라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어쩌면 아직도 사건에 관한 자기 반성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무기징역 시리즈 황금장 여관 성낙주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